1931년 9월 18일 일본의 만주 주둔군인 관동군은 봉천성과 길림성의 인근 대도시를 공격한다. 중국 군대는 이렇다 할 만한 싸움 한 번 못하고 패전을 거듭한다. 다음해 3월까지 일제는 봉천, 길림, 흑령강성 및 열화성을 모두 점령하고 이곳에 괴뢰 만주국을 세운다. 이때부터 일제는 만주군과 합동해 청산리 전쟁 이후 다시 일어나던 우리 독립군에 대한 토벌 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이때 토벌에 맞서 장엄하게 싸운 부대가 있었다. 북만주에서는 이청천 장군을 중심으로 한 한국 독립군이 불굴의 투지로 싸우고 남만주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눈부신 투쟁을 전개한다. 조선혁명군은 1920년대 중반 남북만주의 정부 형태 기관인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대통합되면서 출현한 국민부의 직속 부대였다. 조선혁명군은 순수한 민족주의자들의 군대였다. 양세봉 부대가 벌인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바로 1932년 3월에서 7월까지 홍경성, 즉 지금의 요령성 신빈시를 둘러싸고 벌인 공격전이다. 1932년 3월 만주 사변 후 일본군의 수중에 있던 홍경성을 탈환하기 위해 조선혁명군은 중국과 연합해 과감한 공격전을 벌인다. 적을 무찌르고 조선민족을 구하자. 양세봉의 명령과 함께 대원들은 돌진했다. 적들은 폭격기까지 동원해 막았으나 조선혁명군은 성을 점령하고야만. 양세봉은 전투에서 용감했을 뿐만 아니라 마적으로부터 동포들을 보호하는 데도 앞장섰다. 그래서 그는 남만주의 동포들에게 있어서 김좌진, 홍범도 못지않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다. 중학교라는 뜻이요. 예. 그걸 간단히 말해서 왕창문 저죠. 예. 이것이 화흥중학교지만 독립군을 양성한 한 개 군관학교라 해도 말이야. 이 자리가 조선혁명군 사령부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조선족 중학교와 소학교가 들어서 있다. 1930년대에 이것을 근거지로 용명을 떨친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남북 만주를 통틀어 거의 유일한 독립군으로서 독립전쟁의 맥을 잇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세봉은 봉천성 일본 헌병대에서 매수한 중국인 왕가이에 살해당하고 만다. 이때가 34년 음력 8월 12일 39의 나이였다. 그의 죽음을 고비로 남만주에서의 독립군 활동은 사실상 막을 내린다. 양세봉 부대의 치열한 대일 항쟁은 조선의형대로 이어진다. 양세봉이 죽고 4년 뒤 1938년 김원봉과 윤세주 등이 3.1만세 직후 결성한 의열단도 남경에서 조선의형대로 변신한다. 양세봉 부대의 생존자 일부가 여기에 합류하고 이 조선의형대의 일부는 뒷날 광복군 1지대로 편입된다. 나머지는 중국 공산당과 합작해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팔로군의 야전군 사령부가 있는 태항산으로 이동한다. 태항산은 화북 지역을 산서성과 산동성으로 나누며 남북으로 천리에 걸쳐 뻗어 있는 거대한 산맥이다. 바로 이곳이 팔로군 야전 총본부와 조선의형대가 주둔했던 마전촌이다. 안녕하세요. 이 마을에는 당시 조선의형대가 써놓았다는 선전벽보가 아직 남아있다. 외놈의 상관을 쏘아 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의형군의 품으로 넘어오시오란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일본군의 강제 집집된 학병들을 대상으로 쓴 글귀가 분명하다. 이곳에서 좀 더 떨어진 운두저 마을. 장대한 팽나무 가지 밑으로 간판을 붙인 토담집이 보인다. 조선의형군 주지. 100년도 넘었을 것 같은 시커멓게 그을은 길. 조선의형대 채취가 배어나오는 듯하다.
1942년 5월 25일 아침, 일본군은 6만 명의 대병력을 휘몰아 태양산 마전천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팔로군 총본부를 일구에 소탕하기 위해 이른바 5월 소탕전을 벌인다. 이때 팔로군 총본부의 인원은 고작 5천 명. 그나마 대부분 비전투 요원이었다. 일본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팔로군 총본부는 조선의형대에 호위망을 뚫으라고 명령한다.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계속된 치열한 전투 끝에 조선의형대는 총 병력 400명 중 절반을 이루며 임무를 완수한다. 조선의형대와 일본군 대병력이 접전을 벌인 곳은 십자령. 마전천에서 산길로 2시간을 달려 십자령에 올랐다. 오른쪽 마을이 마전천. 조선의형대는 십자령을 넘어 왼쪽으로 치고 나가 포위로를 뚫었다. 십자령에는 이 전투에서 전사한 팔로군 장군의 기념비가 웅장하게 서 있다. 그러나 그들을 사지에서 구한 조선의형대에 관해서는 단 한 줄의 기록도 없다. 근데 팔로군 사령부에 말했던 데가 얼마 없단 말이야. 한 2개 중대밖에 없어.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작전 참모장 가지고는 이편장에는 동쪽에는 올라온 적은 막을 사람이 없단 말이야. 하루 종일 싸웠으니까. 그러나 적들이 왜 못 올라가는가 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건 평평한데 십자령하고 맞이지. 적들이 올라가는 건 절벽이란 말이야. 올라가. 본다로 술 상게 해주고 뭔가 총 대주고 또 기관총에 쏘니까 적들이 못 올라왔지. 저녁이 되니까 적들이 퇴했어,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老百姓实质上这个仗一打以后，一有交流估计都不知道，一有交流知道一有叫这个勇敢杀敌，保卫中部，保卫是中部首长。 태항산 성문마을 뒷산. 거대한 바위산이 하늘을 막고 있는 산마루.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 석정 윤세주가 말없이 누워있다. 태항산 전투에서 적탄에 사나한 것이다. 조선 혁명열사 석정 동지의 묘라고 쓴 글자가 눈에 뚜렷하게 들어온다. 고향은 경남 밀양. 일본 계요대학을 중퇴하고 의열단 창설의 주역으로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려다 장기 복역을 하고 나와 다시 망명한 윤세주. 그는 조선의형대의 지휘관이 됐으나 끝까지 공산당에 입당하기를 거부한 항일투사다. 그러나 이들의 피어린 투쟁사는 외면되어 왔다. 남쪽에서는 이들이 공산주의와 손잡았다는 사실 때문에 북쪽에서는 연안파를 숙청하면서 외면해버린 것이다. 40평생을 오로지 항일투쟁에 바치고도 중국 땅에 말없이 누워있는 윤세주와 그 외 동지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땅속에 묻어버린 조국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